오늘은 일본 정치, 그중에서도 지금 가장 뜨거운 총선 이야기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기습적으로 선거를 선언하면서 정말 판이 흥미진진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일단 이번 선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질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정말 이상하거든요. 여론조사만 보면 자민당 지지율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그런데 언론은요? 오히려 자민당이 단독으로 과반을 차지할 거다. 심지어 압승할 거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니, 지지율은 바닥인데 어떻게 압승을 예상할 수 있는 걸까요? 이 모순, 대체 뭘까요? 네, 이 알쏭달쏭한 상황을 이해하려면요. 먼저 이번 선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지금 자민당이 왜 이렇게 역설적으로 강한 힘을 보여주는지 그 구조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재밌습니다. 지금 다카이치 내각하에서 자민당의 비례대표 투표 의향이 34%예요. 보시면 과거 기시다 내각 때 38%, 이시바 내각 때 36%보다도 낮죠? 그런데 말이죠. 예상 의석수를 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히려 안정적인 다수 의석을 차지했던 기시다 내각 때랑 비슷하게 단독 과반까지 넘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사실 이런 판은요, 다카이치 총리가 일부러 만든 겁니다. 취임하자마자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선거를 치르겠다고 선언해버린 거죠. 야권이 뭘 준비하고 전열을 가다듬을 시간 자체를 아예 안 준 겁니다. 말 그대로 전략적인 기습 공격인 셈입니다. 아니 근데 이런 기습 전략이 어떻게 먹히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핵심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른바 다카이치 효과라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야권의 분열입니다. 하나씩 뜯어보죠. 요즘 다카이치 총리를 두고 보수의 블랙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전에 자민당에 실망해서 등을 돌렸던 보수 유권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마치 블랙홀처럼 다시 싹 빨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숫자요. 80에서 90%. 이게 뭘 의미하냐면 과거에 다른 당으로 이탈했던 보수 유권자 10명 중 8명에서 9명이 다카이치 총리 1명을 보고 다시 자민당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전문가들은 이걸 두고 역전된 중력, 영어로는 리버스 플로우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던 쇳가루들이 강력한 자석 주변으로 확 모여드는 것처럼 보수층이 다카이치라는 구심점을 중심으로 다시 똘똘 뭉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민당의 핵심 기반이 순식간에 복원되고 있는 거죠. 자, 자민당이 이렇게 결집하는 동안 반대편은 어떨까요? 반자민당을 외치는 표심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 있습니다. 제3세력 후보들이 너무 많이 나오면서 야권 지지표가 이리저리 다 찢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난 선거 때처럼 저 후보를 밀어주자 하는 식의 전략적 투표는 아예 찾아볼 수가 없고요. 이렇게 야권이 분열되니까 자민당은 지역구에서 정말 손쉽게 이기는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자민당이 이렇게 모든 걸 계획대로 착착 진행하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내부를 들여다보면 꽤 심각한 균열이 보이고 있어요. 오랜 동맹과의 관계가 삐걱대고 있고요. 오사카에서는 아예 다른 차원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민당의 오랜 연정 파트너죠. 공명당이 지금 창당 이래 최대 위기라고 합니다. 이 도넛 차트를 보시면 핵심 지지층의 무려 40%가 아직 누굴 찍을지 모르겠다고 답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자민당의 압승 분위기 뒤에는 사실 이런 아슬아슬한 외줄타기가 숨어 있는 겁니다. 분위기가 정말 살벌해요. 자민당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익명으로 이런 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이번에 공명당이 자기들 조직력을 제대로 못 보여주면 우리도 더는 공명당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을 거다. 와... 26년이나 된 동맹관계가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거의 경고에 가까운 말이죠. 그리고 또 다른 변수가 바로 오사카입니다. 오사카는 일본 내에서도 아주 독특한 곳이에요. 전국적으로는 선거 구도가 자민당이냐 아니냐로 짜여지잖아요. 근데 오사카는 그게 아닙니다. 지역 정당인 유시네냐 아니냐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오사카에서는 유시네가 사실상 여당, 자민당 같은 역할을 하는 아주 특이한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판세를 쭉 훑어봤는데요. 진짜 승부는 어디서 갈릴까요? 언론이 예측하는 의석수, 그 숫자 너머에 진짜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선거제도 그 자체, 그리고 그 안에서 유권자들이 느끼는 진짜 속마음입니다. 요즘 일본 유권자들 사회에서 뭐야뭐야라는 단어가 자주 들린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안개가 낀 것처럼 마음이 답답하고 개운치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이번 선거가 워낙 기습적으로 치러지다 보니까 뚜렷한 쟁점도 없고 그래서 누굴 뽑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무력감과 짜증이 수면 아래에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모야모야 감정은 일본의 독특한 선거 제도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독일이랑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 드러나는데요. 일본은 선거 준비 기간이 고작 10일 남짓이에요. 게다가 선거 운동 규칙도 엄청 빡빡해서 유권자들이 후보랑 제대로 소통할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심지어 총리 마음대로 선거 시점을 정할 수 있으니 유권자들은 그냥 끌려가는 거죠. 이런 구조가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 투표율로 나타나는 겁니다. 유권자 중심의 제도를 가진 독일은 투표율이 80%에 육박하는데 일본은 절반 수준인 50%대에 머물러 있죠. 이 낮은 투표율이야말로 모야모야가 행동으로 드러난 거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 지지율은 낮은데 왜 자민당이 이길까에 대한 또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습니다. 투표를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을 종합했을 때 마지막 순간에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변수는 대체 뭘까요? 전문가들은 딱 두 가지를 꼽습니다. 첫째, 아까 말씀드렸던 공명당 지지층. 아직 마음을 못 정한 40%가 투표 직전에 과연 어디로 향할 것인가? 이들의 선택에 따라 20개에서 30개 지역구의 승패가 그냥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바로 유권자들 마음속에 쌓여있는 이 모야모야입니다. 이 억눌린 답답함이 어떤 작은 사건을 계기로 한순간에 터져나온다면 정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정치적 대폭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번 선거는요, 다카이치라는 한 개인의 인기가 자민당이라는 정당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잠시 덮어주고 있는 형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따로 있죠. 이 불투명한 선거제도 속에서 침묵하고 있는 유권자들이 투표 당일 그 침묵을 깨고 어떤 반전을 만들어낼 것인가. 바로 그 침묵의 심판이 이번 일본 총선의 최종 결과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